10월 27일 월요일 주간 야구 하나, 농구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또 좋았습니다. 지금 주간 3연승이고 올킬 2번인데 어제도 올킬 낼 수 있었는데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어제 가스 역배, 어제 역배 뭐 다 잘 봤고요. 소노 역배는 안 떠서 좀 아쉽지만은 역시 뭐 농구는 제가 거의 본대로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죠? 어제도. 어제 역배 2경기. 어제는 제가 3역배를 봤던 것 같은데 손호 경기 빼고는 2역배가 들어왔다. 배구도 손보 프렌 오버 너무 좋았다. 현건승에 오버는 안 났던가? 그건 오버 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LG 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제 LG가 좋아 보였고요. LG를 들고 갔습니다. 그랬고 관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어제 LG 승의 오바를 받고 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죠? 제 예상의 제일 중심에 있던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 어제 분석의 제일 중심에 있었던 얘기는 문동주에 관한 이야기였죠. 동주가 2경기 잘 던진 건 알겠다. 근데 2번째 경기에서 스토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3번째 등판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동주는 스타일상 스토프가 떨어지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동주는 여러분들 변화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변화구가 꽤 그래도 먹히는 이유가 직구 때문이거든. 직구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타점이 높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서 오는 하패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커브라든지 스플리터. 그러니까 변화구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막 변화구로 막 쇼부를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스토프가 떨어지면 동주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제 예상대로 동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던지는 걸 봤을 때 공이 손에서 빠진 거 말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동주의 배터리가 이제 조금 좀 위험한 시점에 있다. 다음 등판을 불펜에서 할지 며칠 쉬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등판도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런 거고요. LG가 이게 여러분들 LG 쪽에서 리스크는 뭡니까? 타격감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LG 불펜 안 좋은 거 뭐 전 세계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역대 코시에 올라간 팀들이 보통은 여러분들 약점이 불펜 쪽에 있어요. 두산이 여러분들 왕조 시절 할 때도 보면은 불펜 진짜 안 좋았거든. 근데 걔네들이 뭐 코시에서 그런 불펜들의 리스크가 많이 드러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타격감이라든지 선발들이 좀 메우고 쉬고 나온 불펜들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제 말대로 정확하게 나왔죠 어제 그죠? 쉬고 나온 LG의 불펜들 송승기, 김진서, 유영찬 모두 좋은 피칭 안정적인 피칭을 해줬다. 나머지 투수를 조금 더 보고 싶긴 하고요. 나머지 투수들에서 한두 명만 괜찮은 양반이 있으면 뭐 LG가 뭐 무난하게 우승하는 흐름일 것 같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안 뒤집힙니다. 크보 코스트 그 코리안 시리즈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기형적인 구조기 때문에 밑에서 콧이 업셋이 진짜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팀의 승률이 7에서 8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1차전을 승리한 팀이 80%가 넘기 때문에 승률이 거의 모든 포시가 그렇죠. 보나마나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업셋을 만들라 그러면은 1차전을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즈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모양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폰세 다 쓰고 왔고요. 서현이 흔들리고 있고요. 와이스 흔들리고 있고 LG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타격감인데 1차전부터 타격이 터지고 있다. 이거는 한화가 뒤집으려고 하면 정말 뭔가 큰 뭐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미친놈이 한 명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한 2명 정도 미친놈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야구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역대 그래 왔다.
역대 코리안 시리즈는 그래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창규 보겠습니다. 임창규 최근 2, 3년간에 정말 뭐 괜찮은 활약들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저는 뭐 창규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창규 옛날에 안 좋을 때부터도 스토프가 이 정도 약한 선수가 변화구로 그 정도 선발 로테를 돌아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창규 항상 내려치기를 많이 당하는 선수지만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임창규의 최대 장점 뭡니까? 오프 스피드가 아주 좋습니다. 커브하고 체인지업이 워낙 완성도가 좋고 커맨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위가 좀 약한 거, 스터프가 좀 약한 거를 이 변화곤들이 조금 메워주는 그런 타입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잠실에서도 당연히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렇죠? 스토퍼가 약한 선수 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잠실홈을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구장이 좀 쳐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관건은 창규가 이제 회복을 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죠?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창규는 거의 뭐 부진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ERA가 3.03, 3점대 초반으로 마무리한 건 아쉽겠지만 그만큼 시즌 내내 잘해왔고요. 시즌 말미에 이제 4경기 연속 패전을 먹었죠. 4경기에서 자책점을 보면 2점, 4점, 2점, 4점, 평균 자책점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죠. 이거는 뭐 시즌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내내 거의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관건 이걸 회복을 했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9월 29일 등판하고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하나전 전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전 올 시즌 5경기 등판해가지고 4경기에서 9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겁나 잘 던졌죠. 마지막에 4경기 패전 먹을 때 그때 하나 한번 만나가지고 5이닝 4작체으로 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폼, 좋아진 폼으로 임창규가 나왔을 때는 하나전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대목인 거죠. 일단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요소는 롯데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너스 이 양반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담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뭘 했길래 뭐 담 증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증세가 있어가지고 롯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 얘기로는 창규 또 잠실하고 구막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잠실전에 이렇게 당겨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롯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포시에서 감독들이 하는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일부러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제리노스 땅볼 투수 임창규 구위가 약한 선수이기 때문에 임창규를 잠실에서 쓰는 것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잠실 홈 그라운드가 이 겨울철이면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땅볼 투수인 치리노스를 잠실에서 쓰는 것보다는 한화 쪽으로 한화 구장 쪽으로 미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말이 구라일 가능성도 저는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놓고 3차전에 치리노스 나오면 존나 잘 던진다 이제 봐라. 그래서 아무튼 이 창규의 롯데 문제는 당연히 뭐 투수한테는 리스크로 둘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창규가 충분히 준비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어느 정도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퀄스급은 저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 반대로 류현진 보도했습니다. 류현진은 작년 올해 뭐 나름대로 뭐 괜찮은 투수 정도는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류현진이 작년에 크보에 돌아오면서 이제 킹이스백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등판이 LG전이었죠. 거기에서 수치풀을 당했습니다. 그죠? 현진 씨가 정말 뭐 사이영 투표 2위까지 했던 양반이 국내 복귀를 한다. 복귀전에서 광심이 쏠렸는데 개 터졌단 말이죠. 그 경기가 LG전이었습니다. 그죠?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것이 이때 이후로 류현진은 LG전에서 못 던진 경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죠? 돌아오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이목이 쏠린 경기에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LG전에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이 뒤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LG전에 던진 경기 중에 못 던진 경기가 단 한 번도 없다. 아시다시피 LG는 리그의 탑티어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현진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저는 솔직하게 한화가 오늘 제일 해볼 만한 경기 같거든요. 저는 폰세, 와이스는 상성이 안 좋아 역시나.
뭐 와이스는 좌상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격감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LG면은 와이스는 포시에서 세 번째 등판인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좀 별로라고 보고, 폰세는 지금 개인적으로 스터프가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예, 공의 구속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공 끝에 힘이 약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화가 제일 해볼 만한 경기가 오늘이야. 예. 근데 저는 오늘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뭐 한화가 장점을 가지려고 하면 불펜 싸움에서 장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 코시의 특수성 때문에 좀 상쇄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게 창규를 조금 공략을 하고, 예, 그리고 어제 나오지 않은 불펜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양반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글쎄, 예. 그래서 일단 뭐 롯데도 딱히 문제가 없었고, 예, 그리고 류현진도 상대 전적에서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해볼 만한 경기가 오늘이에요. 예, 근데 저는 오늘도 한화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는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LG가 1차전에서 타격감을 빨리 끌어올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는 뭐 선발들은 둘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LG 승에다가 언어보는 저는 선발들은 조금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는 쪽이거든요. 음. 근데 불펜들이 약간 거시기 하고요. 예, 그리고 근데 선발들이 꽉이 안 될 것 같아. 꽉이 한 점에서 두 점 정도 줄 것 같고, 이제 불펜들이 나오면 문제인데 특히 하나 불펜. 음. 아니 그 이거는 뭐 LG 불펜도 뉴페이스들 올라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언어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배면 좀 시게 나오고 있네. 그래도 오바. 음. 그래도 오바.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50분이나 계시는데 20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또 야구 얘기만 쏙쏙 듣고 나가시잖아, 그지? 근데 농구도 좀 들으세요. 저 농구도 분석 잘해요. 어제 역배 두 경기 다 맞췄죠. 예, 손호 역배는 틀렸지만 이 역배 클리어에다가 언어버 아마 올킬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예. 제가 농구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분석도 잘합니다. 추천 많이 눌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양심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BJ 형님들 보면 어때, 형들? 그치? 막 시간 끌잖아. 계속 엄한 얘기 하면서. 왜 시간 끌겠어? 시청자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추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빨리빨리 해드리잖아.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들어보고 본인 생각도 비교해보시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빨리빨리 해드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경기가 오늘 또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시다시피, 잠시만요. 잠시만요. 창원 LG 대 부산 KCC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6승 2패.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아쉬운 경기력이라 생각은 해요. 예, 전체적으로 아쉬운 거는 수비력이 작년보다 조금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시나 경쟁력이 있다. 클러치에 더 힘을 내는 수비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죠. 예, 평상시에는 조금 좀 설렁설렁 하다가도 클러치에는 굉장히 좀 빡세게 한다. 이런 거고. 그리고 뭐 타마요, 마레이, 국밥들이고 슛감 좋은 유기상. 유기상이 요즘 슛감이 좋아요. 그죠? 예. 수비력이 작년 비해서 조금 좀 아쉬워진 느낌이 있긴 한데 중요할 때 수비 집중력은 아주 좋다. 지난주 월요일, 토요일 두 번 경기를 했으니까 뭐 일정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하루 경기 쉬고 하는 거예요. 예, 약간 데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일주일에 뭐 두 번 경기했는데 대체적으로 크불 경기들은 일단 일정들이 많이 널널해지고 좋아졌어요. 그죠? 하루씩 경기를 하면서 그렇다.
다음은 장판이고요. 예, 6승 2패 역시나 이제 많은 역배를 띄우고 있고 자꾸 역배를 많이 받고 있죠. 많이 역배를 받는 이유는 작년 성적이 좋지가 않았고 부상자들이 많고 계속 지금 원정에서만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EASL 가면은 성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거 플러스 부상 때문에 힘든 시즌 보냈고 올해 장판의 특징은 뭡니까? 예, 쇼노하고 장재석이 좀 핵심이죠. 잠깐만요. 아, 더워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껴입었는데 컴퓨터 2대에다가 조명까지 하니까 죽겠네. 장판이 이제 제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장판이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수비가 작년에는 완전히 허벌이었고, 예, 근데 올 시즌에는 제일 큰 문제인 이제 그 뭐야 리바운드 문제, 예, 그리고 경기당 실점을 보면은 지금 경기당 실점이 70.6점이에요. 경기당 평균이. 이거는 올 시즌 LG가 71.5점이니까 오히려 LG보다 좋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100포지션 기준, 이게 이제 경기 페이스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 경기 페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100포지션 기준으로 디펜시브 레이팅을 봐도 LG보다 더 좋게 나와요, 실제로. 리그 2위 정관장 다음에 3위가 LG고요. 그 정도로 수비가 많이 견고해졌다. 그 중심에는 쇼노하고 장재석이 있죠. 장재석이 지금 시즌 폼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주전들이 좀 빠졌다 보니까 득점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뭐 직전 최근에 그래서 득점력이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슛감이라는 게 뭐 계속 좋을 수는 없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들의 득점을 보면 64점, 57점, 71점. 상대 팀들이 조금 경기를 던지고 이런 흐름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득점력이 시즌 초반보다 좀 떨어진 건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KCC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그죠? 우리가 알던 KCC의 모습이 많이 변모를 했다. 수비가 많이 좋아졌고, 예, 디펜시브가 저기 이제 리바운드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언더팀 기조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바는 좀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기준으로 오히려 LG가 조금 오버팀이고, 예, 장판은 그냥 언더팀이에요. 요즘 최근 기준으로. 그런 모습이고, 장판이 최근에 이제 패배한 경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수원 KT 경기, 안양 정관장 경기. 둘 다 좀 어때요? 그쵸? 예, 이 진흙탕 수비를 하는 팀들한테 공통적으로 패배를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정관장 경기는 허웅이 클러치에서 어마무시한 또 실수를 하기도 했고, 그렇다. KT전 빼면은 근데 전체적으로 막 리바운드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뭐 부배 볼 만한 경기를 좀 해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판이 올해 역배를 많이 띄우다 보니까 역마인 쪽으로도 뭐 빠지고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애바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오늘도 언더게임에 조금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일단 수비 그리고 템포가 이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수비도 나름대로 뭐 안정돼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 그리고 장판이 지금 한 두세 경기 조금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좀 거슬리는 요소긴 한데 상대가 LG라고 하면은 역시나 득점이 원활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페이싱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페인트 존에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예, 마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창원 LG 승 보고요. 4.5 핸디는 좀 고민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요런 핸디는 언더게임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클러치 싸움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찍으라고 하면은 창원 LG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언어반은 은다. 요즘 창원 LG가 슛감이 좀 좋아가지고, 예, 좀 템포 빠른 팀들하고 같이 맞붙으면은 오바도 곧잘 내고 직전 경기도 외곽이 상당히 잘 터지는 모습이 좀 보여졌죠. 유기상이 요즘 뜨거워서, 예, 그렇긴 한데 보통은 이 수비팀들이 만나면 언더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장판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수비팀이라고 좀 봐줘야 되는 그 정도 느낌이다. 그래서 창원 LG 승 네. 4.5는 조금 그런데 전 찍으라고 하라고 하면은 저는 창원 LG를 찍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은 LG 쪽으로 둘 다 좀 좋게 봤고요. 둘 중에 역배가 하나 뜬다. 그러면 야구인데
야구도 조금 탐탁치 않네. 자, 그러면 두 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러분들 따봉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